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작금의 상황에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건강 잘 챙기십시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긴급 현안 질문 신청을 허락해 주신 국정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그리고 경종을 울리고자 이 시간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부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 안팎에서 잇따른 교사 사망으로 지금 상처와 슬픔의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교육감님께서 꼭 국외 출장이죠. 연수인가요?를 가게 된 상황이 참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교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말씀과 지금의 상황이 조금은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서울이나 또 충북 교육감님은 이런 잇따른 교사 사망의 이런 교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교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장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지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이 해외 시차를 가시게 된 것은 일단은 교육감 협의회 주관으로. 아니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교육감님을 대변하시는 게 아니라 부교육감님이 이 상황에 계시다면 이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을 대변하지 마시고요. 부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아마 어쩔 수 없이 갔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국 주관으로 기존에 이미 예정이 다 있었고 교권 침해 그 관련해서 큰 고비는 넘긴 상황이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큰 고비라고 하는 거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판단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월에 5명으로 신청을 했다가 그 추후에 지금 취소하신 분들이 서울하고 충북 교육감인 거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취소도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부교육감 똑같은 상황이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질문으로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변동 추이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파악하셨죠? 이번에 제가 질문 드리고 한 파악하신 걸로 아는데 예. 화면이 전혀 잡히지가 않는데 죄송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5년 동안 2018년도에 426개였던 위원회가 2023년도에는 487개로 총 61개가 증가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폐지 통폐합은 14개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정책이 도입될 때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 자치법규 등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주된 원인은 그게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요지서를 먼저 드렸잖아요, 교육감님. 그렇다면 최소한 이러이런 조례에 의해서 생겨진 것들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것 정도는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질문한 사람이 취지에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본청 소관위원회 중에 조례에 근거한 것이 한 40여 개 정도, 전체 본청 소관만입니다. 45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해서 설치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실적은 파악을 하셨나요? 실적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그걸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례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뭐 예, 상위 예. 법령에 의해서. 그렇다면 5년간 회의 실적을 보면 1년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매년 80개 정도나 되고 또 회의 개최 시기를 준수하진 않은 위원회가 매년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회의를 하지 않거나 개최 시기를 지키지 않은 게 한 1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도 파악하셨나요? 예, 이번에 자료 제출 과정에서 실태는 파악을 했고요. 위원회가 일단 개최 시기 준수하지 않은 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요. 모든 질문엔 지금 다 질문의 답변은 딱 하나예요. 철저히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도 개최하지 않은 예가 80여 개인데 5년 동안 대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네.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는 연 뭐 1회 아니면 반기당 1회 이렇게 개최 횟수나 시기가 정해진 위원회도 있고요. 어떤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면 필요시 개최하도록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사유가 발생한 것도 있고 그렇지 예, 예. 않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질문을 드리면 단편적으로 그런 것도 이런 것도 그렇게 아니라 딱 저는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부교육감님도 조례에 의한 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몇 건,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도 몇 건, 조례에 의한 거 뭐 조례에 있는데 개최식을 놓친 거 몇 건, 이런 정도의 성인은 제가 질문에 대해 성인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긴급 현안으로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냥 5분 발언 후에 질문 요지서 답변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안 되죠.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한 수치를 다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사전 질문 요지서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정확도를 보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예, 로우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그 집계표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드리는 게 현안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현안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개수도 다 파악하고 이래서 다음 연도에 반영이 잘 되도록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부교육감님도 거기에 제 취지에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를 늘린 만큼의 그 운영에 내실을 기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 것처럼 저는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사유가 발생할 거다 될 거다. 어떤 거는 뭐 좀 늦게 된 거는 관리 잘 하겠다. 그런 답변을 제가 나올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좀 치밀하지 못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봐도 169건이 개최되지가 않았어요. 부교육감님 취임 후에 혹시 이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임기 시작하고요. 예, 상임위에서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의견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연초에 1차적으로 한 번은 뭐 성과가 많지는 않았지만 위원회를 몇 개 정도는 정리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연초에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했었는데 큰 성과는 내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TF팀을 구성해서 연초에 예. 한 번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성과로 이루어지거나 통폐합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는 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거, 미흡했던 걸로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만 교육청 내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조례 개정까지도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년을 통틀어서 회의 실적이 아예 없는 위원회가 26개나 됩니다. 이런 위원회도 정비와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한 번도 회의 실적이 없는 게 있어요. 예. 26개나 있는데 이걸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저기 개수를 다 보시면 전북교육청부터 제가 부안지원교육청까지 다 조사했는데 다 합치면 5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게 26개예요. 그 파악을 어디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예, 지금 기억은 정확히 위원회별 못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의 실적 자료까지는 지금 봤는데 지금 기억까지는 못
다 하고 있는 파악은 상황이고. 하셨죠? 예, 그 자료는 저도 다 그리고 부서에서 이번에 아직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계류 의안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류된 의안이 있죠.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부교육감님이 준비를 하셨는지 그럼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계류 의안이 남아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올해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 안전관리 지원 조례 등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 해가지고 이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를 보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 위원회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이제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운영 실적이 근데 8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을 없는 위원회가 정비 및 폐지를 한다고 돼 있는데 다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회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를 왜 폐지를 하려고 하는지 부교육감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원래 이 조례에는 2년 이상 개정 이유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 폐지하겠다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번에 일괄 정비하기로 한 지금 계류 의안으로 남아있는 이 위원회들 올린 그 안건위원회 내용을 보면은 위원회들 8개가 다 회의를 했습니다. 왜 이 운영 실적이 있는 위원회를 왜 정비를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실적이 넘어가는 학생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회가 아마 새롭게 설치되면서 저 부분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원도심학교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도 그 어울림학교 쪽하고 지금 통합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요인으로 지금 보기에는 판단이 됩니다. 교육감님, 그렇다면 이 개정 이유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이 아니라 경우 N은이에요. 이게 개정 이후에 2년 이상이라는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류안으로 남아돼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은 개정 이유에 대한 걸 잘못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 부교육감 말씀대로라면 다 사유가 별개로 있는데 왜 개정 사유를 이렇게 해서 하면 계류될 수밖에 없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일괄로 해가지고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개 시군 교육 지원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개 시군 교육청에 있는 운영의 현황 편차가 좀 심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적은 순창교육지원청은 14개고요. 전주나 고창교육지원청은 35개가 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왠지 이걸로 보면은 교육의 무슨 편차가 너무 심한 걸 보면 이거에 대한 교육 행정 사무에 어떤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없다는 거, 결여된 건 아닌가라는 반증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교육청 지역 특성에 따라 일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지역은 관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관사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로 농촌 지역에 이제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준화 고등학생 배정 관련해서는 평준화 지역인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지역 정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정확히 파악까지는 안 되는데 위원회 중에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그 설치 근거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상에 있어서 교육청보다 좀 차이가 있는 크게는 그렇게 파악은 되는데 세밀한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적정하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네, 부교육감님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또 법정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법정위원회. 예, 예. 법정위원회는 있는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는 걸 두게 돼 있어요. 법정위원회로. 예, 예. 그건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 특수교육운영회를 두고 있는데요. 순창교육지원청에는 지금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으로 둬야 될 위원회가
순창교육지원청에는 지금 유일하게 없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순창교육지원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옆에 보면 학교체육진흥진흥법에 의해서 학교체육진흥위원회도 이것도 법률에 따라서 설치 운영해야 되지만 순창하고 부안교육지원청에는 이 법정위원회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편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지역마다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으로 있어야 되는 위원회가 없는 거는 어느 정도 위원회에 대한 관리나 운영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들고요. 이 법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다 살펴보셔서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은 설비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애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지금 순창에 없고 그다음에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순창과 부안교육지원청에 없습니다. 예, 확인은 아직 못 해보셨죠? 예, 그 부분 체크해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나중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집행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5년간 교육청 소관 운영 현황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이게 올해 그 예산 결산, 작년도 예산 결산 할 때 제가 파악이 됐던 부분이어서 자료 요청으로 이어졌던 부분인데요. 회의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집행한 위원회가 있고 예. 그 다음에 회의는 했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예. 어떤 곳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집행한 위원회가 있고 또 어떤 애는 계속 회의는 하는데 비예산위원회였어요. 근데 회의는 계속 하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가는 건가라는 크게 4가지의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그걸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8번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43개 위원회에서 얼마인가요? 저게 9,5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9,500만 원 5년이 많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예산 집행한 게 4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유를 제가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못한 부분들은 제가 다 접어놨지만 여기서 그것까지 세세하게 하지 않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43개 위원회 중에서 절반 이상이 2년 동안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22개 정도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근데 최소 우리 기준이 2년간 아까도 그 조직 위원회 정비할 때 기준을 2년으로 삼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거나. 근데 그거에 대한 게 지금 회의를 안 했는데 2년 동안 안 한 게 절반이고 적게는 아주 2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계속 이렇게 어떻게 조금씩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가는 그런 지금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미집행된 회의가 안 했는데 집행된 거에서 어떻게 부교육감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다른 위원회에 이제 예를 들면 같은 과에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그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거나 이제 부족한 경우에 같은 과 내에서 같은 범주의 사업 관련된 데서 아마 그쪽으로 좀 집행을 부교육감님 너무 애매한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은 사업을 회의를 안 하면 회의에 위원회가 안 열리면 그 예산은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불용해야 됩니다. 그걸 어디 세목 변경을 해서 해야 됩니까? 회의가 안 열리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맞는 겁니까? 다른 위원회 운영 지원비로 쓴 경우가 왜요? 왜 그렇게 써야 되죠? 이제 그쪽 위원회에 소요 예산이 좀 초과되거나 예산 그건 위법 아닙니까? 다른 위에 초과돼 쓰는 거 위법 아닙니까? 목변경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대로 철저하게 집행 못한 부분은 저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대신 위법 여부까지는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목이 같은 경우에 큰 사업 단위가 같으면 그 안에서는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건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교육감이 의회 말씀하신 심의가 게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 지금 예산을 쓰게 한다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위원회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지금 돈을 예, 그게 이제 변경해서 쓰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수당 같은 경우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의회 심의를 받은 걸 그걸 철저하게 못 지킨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법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겁니다. 목이 같으면 큰 사업 단위 그 안에서 같으면 부득이한 경우에 기관장 결재를 해서 쓸 수 있는 경우는 교육감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조사한 거는 저는 부교육감님의 답변은 그 답변은 예상치 않았는데 왜 예상치 않았냐면 저는 그렇게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측 못한 이유가 왜 그 말씀까지 하시나 자료를 정말 안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위원회에서 써야 될 돈을 다른 위원회에 준다? 다른 위원회도 분명히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배정이 되었을 텐데 다른 위원회에 쓴다? 그거는 제가 그 부분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나갔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는 위원회에서 회의가 겹치지 않은데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질문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절차 세목 변경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세목 변경이 불법이 아닌 거 예, 위법이 예. 아니라는 거 저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회 말로 예산이 아까 부교육감 말대로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 뭐 예산을 쓰게 했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고 공부를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회도 분명 비예산위원회가 아닐 경우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굳이 왜 그 위원회를 줘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얘를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집행한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구체적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사용 내역까지 PT 9번 좀 띄워주십시오. 예, 보십시오. 질환교원심의위원회하고 유아교육 운영위원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제가 이걸로 하니까 교육감께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다음 회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프린터 토너 구입하 복사용지 구입한다고 하는데 왜 그 해에 회의를 안 하는데 다음 연도 거 프린터 토너를 구입을 합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동네에서 무슨 사재기하는 것도 아니 이런 행태를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회의를 하면 그 회의가 잡히면 그 회의에 준비할 때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다음 회기를 위해서 이런 걸 샀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리 금액이 작은 돈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 이거는 세목 변경이니 이런 거는 세목 변경은 위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쓴다. 어떠한 절차를 세목 변경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안에서 거쳐야 되고 또 필요시에는 그 예산과에다 그것도 알려줘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필요한 서류 심의 절차가 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쳤는지 어쩌는지 제가 그 확인은 지금은 제가 한 곳 알아봤는데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한 곳은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음 연도를 위해서 토너를 구입하고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왜 다음 회기를 위해서 다음 연도를 위해서 이런 걸 구입을 합니까? 이게 잘된 집행입니까? 예, 아주 바람직한 집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전 거 PT 9번에 다시 보면 교육지원청 거 예산을 다시 한번 PT 9번 보여주십시오. PT 9번을 보면 이것도 유치원 인사 서류 검토, 운영 수당 및 교육 역량 연수 경비로 유아교육 운영에 돈으로 나갔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2022년에는 이걸로 연수 경비로 썼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가 안 열리면 거기에 대한 거는 불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5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정비를 했어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치원 인사서류 검토 운영수당, 유치원 교사 교육 역량 연수 경비 이거 예산 항목 따로 있습니다. 이런 예산 항목이 따로 있는데 왜 위원회 관련된 예산으로 이걸 씁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쓰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PT 10번 띄워주십시오. PT 10번을 보면 이거 보십시오. 미개최한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예산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회의는 이건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외 미개최해서 미집행한 게 있는데 아까 좀 전 거는 몇 개라고 하셨죠? 제가 5년 동안 집행 안 된 게 이거하고 대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안 했는데 예산을 쓴 거하고 비교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개가 그거는 43개는 회의도 안 했는데 집행이 됐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게 미집행을 한 건 맞습니다. 이렇게 불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는 불용을 하고 어떤 거는 그걸 융통해서 다른 데 쓰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는 지금 예산 지출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24 예산 집행할 때는 5년 동안의 기록을 보고 이게 꼭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지 꼭 불용을 해야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의 추이를 왜 봅니까? 왜 예산위원회를 관리를 합니까? 관리하는 이유가 그 내년도의 예산을 잡기 위해서 추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5년 동안 계속 회의를 안 하는데 또 잡고 또 불용하고 그게 반복되면 안 되겠죠. 불용한 게 불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은 조금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PT 11번을 봐주십시오. 11번 같은 경우는 회의는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미집행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면심의 경우에 수당이 안 나가는 경우가 네? 서면심의로 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회의 참석 수당이 또 이거는 자료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PT 12번 띄워주십시오. 12번 보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경우에 부득이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위원회 쪽 예산을 좀 썼거나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어떻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위원회가 지금 13개 위원회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 다시 주시고 2023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좀 철저하게 세워주시고요. 예. 일단 이 PT 13번 띄워주십시오. 이거는 회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비예산위원회예요. 이런 경우가 지금 487개 중에 158개가 비예산위원회인데 회의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는 건가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무원들은 보통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당연직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몇 개죠? 본청에 90여 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당연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몇 개죠? 그것까지 숫자는 제가 그게 중요하죠. 이 질문에서 그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전라북도 교육청의 97개 중에 당연직이 5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당연직이 않고 돈을 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예산위원회에서 회의는 계속 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단 예산 집행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당연직 위원회가 있는 거죠. 5개밖에 안 되니까 92개는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돈을 지금 회의를 열리는 곳에서는 운영 물품도 사야 되고 이거 사야 되는데 그런 데는 비예산으로 계속 놔두고 회의도 안 열리는 5년간 안 열리는 데는 그걸로 해외 보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하신 부분 철저히 다시 체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편성을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돼서 위원회 관리를 좀 철저히 14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네, PT 14번 띄워주십시오. 이것만 보더라도 미개최했는데 예산이 집행되고 개최됐는데 예산은 미집행되고 그다음에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위원회 이것만 봐도 지금 일관성이 없는 교육청 예산 편성 집행의 과정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지금만 단순히 위원회 관련 예산만 봐도 이렇게 심각합니다. 근데 교육청의 다른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어떤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회계 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도려내고 이번 기회에 제 입맛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무책임한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집행기관으로서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안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